기권, 높이에 따라 온도 분포가 일정하지 않죠. 기권이라는 것은 온도가 요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온도가 왔다 갔다 해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대부분 공기는 대류권에 모여 있고요. 대기는 질소와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있고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다는 것은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답은 4번이고 지표로부터 약 1000km 구간까지가 대기권이다. 답은 4번. 자, 그래서 여기 이름 뭘 한다고요, 친구들? 대류권. 여기 이름 성층권. 여기 이름 중간권. 여기 이름 열권이요. 그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려면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답은 누구? A와 C다. 답은 2번. 왜? 도현이 대류 현상이 뭐야? 자, 너 동영상 안 듣고 왔으니까 뭐 대답해봐. 대류 현상이 뭐야? 그치, 따뜻한 거 위로 가고 차가운 거 밑에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위로 갈수록 차가우니까 떨어지고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죠? 대류 현상이다. 자, A, B, C, D 층 이제 아니까 A가 대류권은 수증기 있죠. B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까닭은 여기 무슨 층이 있기 때문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오존층이 뭐를 흡수해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C층 중간권에서는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없어요. 왜?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그죠? 기상현상은 오로지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대류권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D는 대기가 안정한 거 아니고 B가 성층권이 안정한 거예요. 그죠? 거의 대류현상 안 일어나고 D는 거의 10건인데 10건까지 비행기 올라가면 사라져요.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사라졌어. 거기 승객이 12명 타고 있다는데 그밖에 안 타고 있었다. 근데 비행기가 어느 순간 교신이 안 되더니 없어졌대. 못 찾나 봐. 왜 못 찾지? 인공위성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못 찾았대 아직까지. 비행기가 깜짝같이 사라졌대. 근데 그 크기가 없는데 충분히 찾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12명밖에 안 타고 보면 좀 작은 비행기일 수도 있어. 그지? 그래도 찾지 않을까? 금방 추락할 것 같은데. 엔진. 그지? 뭐 어디든 추락을 하거나 걔들이 구름 위에 올라가서 구름 위에 산으로 솟구친 건 아닐 거 아니야? 못 찾는데 못 찾았지.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 비행기가 없어지는 경우가 몇 번 있어. 근데 못 찾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나 그니까. 근데 못 찾았대. 인도네시아에서 12명 탄 비행기를. 12명 정도면 근데 많지 않나요? 비행기 탈 때 보통 한 180명 정도 타거든. 근데 12명이면 아마 사이즈가 그런 거 있지. 우리로 따지면 뭐 그 경비 그 진에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뭐라고 하이 서울 이런 거 있지. 하이 서울. 너 하이 서울 비행기 아나 모르지? 울산에서 출발하는 서울 가는 비행기거든. 걔 비행기 진짜 작아. 거기는 몇 명 안 타. 그래서 비행기가 날고 이렇게 착륙할 때 소리가 이렇대. 다다다다다다 떨어질 때도 다다다다다다 이거 떨어진다. 너무 가벼워서. 근데 싸긴 엄청 싸. 뭐 그런 비행기를 탔을 수도 있지. 자, 그 다음에 D는 오존층 아니죠? B다. 그럼 다 틀렸고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기권은 중간권 오로라 아니고 10건에서 오로라. 여기는 대류현상 일어나는 곳이고요. 10건은 공기가 희박해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큽니다. 그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은 대류권과 중간권이고 총 4개의 권으로 형성된다. 네.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건 성층권 아니면 열권이요. 안정에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성층권과 열권이요. 근데 키가 뭐야? 오존층이 있대. 그럼 뭐야? 성층권이다. 성층권, 열권, 대류권, 중간권.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오늘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앞에 화학이 너무 어려우니까는 그죠? 7번. 오존층이 없다면, 오존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3번처럼 된다고요. 왜? 기온이 떨어졌다가, 여기서부터 뭐겠어, 친구들아? 자, 요까지 끊어야 되지. 여기서 딱 끊고 나면, 여기가 10건 있는 데죠, 10건. 10건. 계속 온도가 떨어지기만 하다가, 바로 10건 있는 데서 꺾인다. 이런 구조가 못 나타난다, 이런 구조는. 자, 지구의 복사 평형 에너지. 복사라는 것은 친구들, 전도 대류 복사예요. 그죠? 전도 대류 복사. 선생님 피곤해서 그래. 선생님 아침마다 달리기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도 했어. 지금 2주째 월화수목금 월화 뛰었어. 오늘도 뛰었어. 아침 7시 반에. 몇 킬로 뛰어요? 뭐 30분 뛰어. 몇 킬로인지 모르겠고 30분 동안 뛰어. 뛰세요?
두바이 쫀득 쿠키 먹으려고. 그래 잘 안 찌지. 아무튼 힘들어. 그래서 자 전도 대류 복사가 있어요. 그럼 전도는 뭐예요? 옆으로 계속 전달하는 거고 대류는 얘가 어떤 물질이 열을 들고 뛰었어. 그때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다음에 복사는 뭐예요? 열만 직접적으로 던졌어요. 열만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요. 복사에서 그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만 복사 에너지 방출하나? 아니요. 얘들아 온도가 높다. 이게 뭐 이 문제에 뭐가 문제야? 자 신혁이 이 문장의 문제가 뭐야? 도현이 이 문장의 문제가 뭐야? 이 문장에 문제가 있어. 물체만? 높은 물체. 그치 여기가 문제가 있어. 뭐야? 온도가 높다라는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 넌 몇 도에 높아 그래? 모르겠어. 선생님 아버지는 좀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 항상. 불이 났다고 하면 산 하나는 다 태워야 불이 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얘들 말이 되나? 집 하나만 타도 그제? 그게 불난 거가 이렇게 얘기해. 그럼 돼 안 돼? 어떤 사람 맞지? 뭐 조그만 거 하나만 타도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온도라는 것은 기준이 없어. 저 문장에 저게 기준이 없기 때문이야. 자,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방출해야 돼.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고 물체의 온도에 관계없이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모두 같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는 온도에 관계없이 나오긴 하지만 양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구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혔어요, 얘들아? 요거는 한 개 써주세요, 친구들이.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의 양을 방출하는데 당연히 온도가 높을수록 많은 양을 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너희 몸에서 복사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 왜? 너희도 체온이 있잖아, 그지? 선생님이 어제 여기 지금 난로를 3개 틀어놨는데 어제 여기서 난로를 안 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떠냐면 선생님이 누나 형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 했더니 용가리처럼 김이 이렇게 나는 거지. 진짜로. 그래서 애들이 막 선생님한테 선생님 진짜 뜨거운가 보다 이러면서 왜냐면 자기들은 하인다 안 나와. 선생님 막 했는데 이렇게 이 김 나듯이 이렇게. 애들 선생님 진짜 뜨거운 거거든. 그 선생님은 뜨신 사람이야 진짜. 와 진짜 차가워. 진짜 차가워. 장난 아니다. 자 됐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한 후 등을 켜고 2분 간격으로 컵을 측정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봐봐. 얘는 지구의 복사 평형을 알기 위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실험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알루미늄 컵은 지구 복사 평형. 알루미늄 컵은 지구, 적외선은 태양이다. 네, 우선 그렇다 치고 컵 속 공기의 온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상승할 거냐? 얘들아, 그럼 우리는 태양극 계속 받으면 더워 뒤지고 못 받는 밤엔 얼어 뒤져요?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올라가다 일정해진단 말이야. 왜 그 공기 입자가 머금을 수 있는 열의 양이 정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렇다. 답은 3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컵이 방출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 같고 당연히 가까이 하면 온도가 높아지긴 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어느 물체가 복사 평형에 도달했어요. 그때의 온도가 몇 도? 몇 분? 15분. 온도는 안 나와 있네. 그지? 15분이 되니까 복사 평형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설명 옳은 것은 A 구간에서는 물체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야 되죠. 왜? 흡수하는 양하고 방출하는 양이 같아버리면 온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온도가 올라가려면 살이 찌려면 먹는 양이 소모하는 양보다 많아야 돼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지는 건 뭐예요? 먹는 양과 배출해내는 양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왜 운동하냐면 그 선생님 두바이 쫀득 쿠키를 항상 4분의 1 아니면 3분의 1만 먹어서 많이 먹어도 반 개. 그것도 조그만한 거에 반 개. 근데 선생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그걸 만들고 왔단 말이야. 원데이 클래스 싸서 한 개에 6개에서 3만원. 원래 가격대로 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12개 만들고 왔어. 그거 만들고 와서 이제 선생님 일요일날 시댁 간다고 들고 왔단 말이야. 들고 와서 3개를 잘랐어. 3개를 12개로 잘랐단 말이야. 이렇게 크니까 주먹만 하니까 거의. 근데 다들 한 조각씩 먹고 안 먹는 거야.
아깝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앉아서 야금야금 먹다 보니까 그 두정부이 주먹만한 걸 한 개를 다 먹었더라고. 한 개 하고 4분의 1 더 먹은 것 같아. 아, 그래서 뭐 거의 평소대로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왔어. 그럼 월요일에 몸무게 되는데 그 앞에까지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는다 해서 내 몸무게가 올라가진 않았거든.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 아, 먹은 만큼인데. 갑자기 1kg가 쪄 있는 거야. 진짜로. 그게 유형이 그만해요. 어? 그게 그만큼 살이 많이 쪄요. 그게 신여가 요거 한 개에 김밥 한 줄이래. 칼로리로. 그래서 이 다 전부 지방이고 기름이고 막 이래서. 그래서 4개 먹으면 엽떡 한 판 먹는 거랑 똑같대. 4개 먹으면. 어떤 사람이 뭐라 했는지 알아? 두바이 쫀득 쿠키 10개만 참으면 일본 후쿠오카 여행권 한 번 살 수 있댔어. 뭐 아무튼 그래. 그래서 1kg가 쪄 있는 거야 아침에. 봤는데. 너무 충격 먹었어. 그래서 어제 또 열심히 뛰었지. 오늘 보니까 한 500g 빠져 있어. 근데 어제도 그 3분의 1 먹었거든. 아직도 우리 집에 만든 거 있잖아. 만든 게 남아있잖아. 빨리 먹어야지. 2개 남았어. 선생님이 남편이 먹지 말고 다른 사람 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싫어. 왜? 그거 먹고 달릴 거야. 먹고 달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흡수하는 양이 많아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자, B 구간에서 물체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자,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도 나가는 양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사평형의 상태는 B이다. 그 다음은 1번.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얘는 in이 많은 거고 얘는 in이 많은 거고 얘는 in과 out이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얘들아 대부분 무조건 in과 out이 같이 일어나지 멈추는 건 없어요. 왜냐면 자, 왜 못 멈춰? 신혁이 왜 못 멈춰? 모든 과학의 뭐 모든 활동들이 왜 못 멈출까? 좀 어렵긴 하지 얘는. 도연이 왜 못 멈춰? 왜 물체들은 모든 아무튼 화학 반응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멈추는 반응은 거의 잘 없어. 과학은 늘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반응이란 말이야. 왜 그런 거야? 과인이 왜 그럴까? 입장 운동. 그렇지, 입자가 운동하기 때문이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런 거 왜 얘기하냐면 이제 고등학생 되면 모의고사에 과학 지문이 진짜 많이 나와. 근데 과학적 지식이 없으면 비문학을 풀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번 수능 문제도 물리 그 공률 나오고 막 그런 거 나온대잖아. 조금이라도 들어놓으면 당연한 얘긴데. 읽어보면 물리를 아는 사람 읽으면 안 어려운 문제야. 근데 나는 전혀 과학을 모른다. 너무 어려운 문제야.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문제야. 바이메탈 나왔거든. 근데 바이메탈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너희 바이메탈 알잖아. 벌써 까먹었어. 바이메탈 했잖아. 2학기 중간 기말고사 바이메탈 없어? 있잖아. 열평형 할 때. 그거. 근데 그 정도 심도 있게 나온 거지. 문제 어렵다고. 그게 수능 문제 완전 봐봐. 10번부터인가 12번까지 연달아 있는 문제인데 문과생인데 거의 다 틀렸대. 몰라가지고. 바이메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워놓으니까.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전혀 배울 일이 없거든, 문과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거기다 막 공률 이런 말 나오고 공률 휘어진 정도. 우리 알잖아. 바이메탈 열팽창하면 이렇게 휘어지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는 순간 지문을 읽기 싫어져. 걔 숫자도 없어. 전부 문자야. 걔 숫자도 없어서 그냥 글로 풀어낸 글이었는데 비문학이었는데 물리였는데 못 맞췄어.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다. 모든 과학에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똑같아서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멈춰 있는 거 아니야. 왜 아까 왜 얘기했던 것처럼 입자가 운동하기 때문에 왜 입자는 모든 온도에서 운동할 수 있어. 딱 한 군데 빼고. 너희 박전 알려줬잖아. 절대 온도 몇 K? 마이너스 273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아니고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중에 하나라도 움직인단 말이야. 마이너스 273도 빼고. 마이너스 273도 되면 다 얼어 뒤져야 돼. 0K가 되면. 0K는 입자가 멈추는 온도거든. 그 박전 알려줬지 0K. 그니까 너희는 안 알려주지 0K. 그치? 장검 불리한 거야 고등학교 가면. 아니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래. 장검중학교가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좋아. 왜냐면 쟤네들은 딱 상식적인 문제만 내. 그러니까 문제집에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내용적인 문제, 좋은 문제를 내. 그 대신 문제가 쉬워. 그러니까. 근데 너희는 진짜 지랄같이 어려운 문제 내잖아. 박지연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장검중 애들이 좀 힘들어한다. 그래서 도현이한테 내가 선생님 니한테 만약에 나는데도 공부는 좀 어렵게 해야 돼. 수학도 그렇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섞이기 때문에. 진짜 어렵대. 그래서 애들이 우신간 애들이 하는 말이 진짜 과학이 어려운데 뭔가 박지연보다 나은 것 같아. 과학이 어려워. 우신고 과학이 좀 어렵거든. 그 애들이 하는 말이 박지연 생각해보면 양반이다. 뭐 이런 느낌. 근데 뭐 장검 다니다가 간 애들이 문수중 다니다가 간 애들은 너무 어려운 거야.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박지연이 원하는 바대로야. 고등학교 가서 잘하기 위해서. 자, 11번. 다음 수식으로. 자, 보세요. 여기에 100인데, 자, 요 반사되죠, 친구들. 고등학생은 이 숫자를 외우라고 시켜, 선생님이. 얘가 30이고요. 얘네 둘이 합쳐서 70%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온 게 70%니까 당연히 마지막에 나중에 우주로 나가는 양도 얼마가 돼야 돼, 친구들? 70이 돼야 돼요.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선 A와 D가 같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C는 D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B와 C를 합친 게 D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수식을 알면 풀기 편하고 수식을 모르면 풀기가 어려워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이게 나와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어떻게 하냐면 이거 다 전부 세세하게 전부 다 나와요. 이렇게 이것들이 전부 다. 막 137도 있고 이래요. 막. 얘는 70%지 걔는 숫자로 나와요. 양으로. 그래서 그때도 외울 거다. 11번에 3번. 외워서 맞출 수 있으면 뭐. 대기와 지폐에 반사되는 양은 30%다. 네, 맞아요. 지구에 흡수되는 복사에너지 양은 100%가 아니고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 70%. 얘들 100%다 들어오면 어떻게 되게 해요? 네, 타요. 맞아요. 그냥 없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지구로 방출되는 거 70. 그래서 가 과정이 온실 효과고 지구 평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돼요. 지구 평균 기온 몇 도? 15도. 그렇지, 15도. 지구 평균 기온 15도예요. 오늘보다 따신 거죠. 어제 말고 저번 주 같은 온도인 거죠. 지구 온실 효과. 온실 효과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균이 이루어지고 온실 기체는 이산탄소, 메테인 여기 단계도 써주세요. 수증기요. 수증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친구들 그 미세먼지 눈에 보이죠? 뿌옇잖아. 그치? 그 뿌연 게 뭐 때문이야? 수증기 때문이야. 보이는 거는 수증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는 온실 효과가 강화돼서 나타나는 거고 온실 기체 농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지구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져요. 답은 4번. 왜 높아지냐면 얘들아 선생님 지금 지구과학 시간이지 언니 오빠는 공부하거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덜 불어. 지구에 바람이 덜 불게 돼. 왜냐면 뜨거운 거는 밑에서 위로 차가운 건 위에서 아래로 오잖아. 근데 아무튼 바람이 덜 불어서 위에 바닷물이 좀 빨리빨리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바닷물이 빨리빨리 순환을 못한대. 그러면 지구를 시원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대서양 위에 보면 그린란드가 있어. 그린란드에서 바닷물이 침강해야 되거든. 이렇게 밑으로 깔아앉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남극에서 하고. 근데 그게 안 깔아앉아진대. 표층 해수가 없으면.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에 그 찬물이 이제 대서양 근처에 머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린란드랑 그 유럽 주변이 빙하기가 온대. 근데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래서 대서양 바다가 멈추면 항상 빙하기가 왔대. 근데 지금 가끔 대서양이 멈춘대. 사람들이 물이 안 흐르는 게 보인대. 그래서 과학자들이 빙하기가 오는 거 아니야.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구 스스로, 그러니까 빙하기가 오는 이유는 지구 스스로 회복하려고 이렇게 온도를 끄는 거래. 그 온도를 끄는 거래.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물로, 열 에너지를 순환해야 되는데, 그냥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야. 다 같이 식어버리라고. 근데 대서양이 자꾸 멈춘대. 그럼 우리 다 얼어튀지. 근데 그러기엔 인간이 너무 많이 발달했어, 이제. 인간이 너무 많이 발달했어. 그러니까 바닷물을 침강시킬 수는 없지만, 얼어 죽진 않겠지. 설마. 아무튼, 그렇대요. 자, 보세요. 전 달 보니까 달은 마이너스 18도고, 평균 기온이 지구는 15도예요. 가에서도 복사 평균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사 평균은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온실 효과가 있지만, 평균 온도는 가가 아니고 나가 높고요. 나가 높아요. 그래서 답 3번. 다음 설명하는 현상과 관련된 기체는 온실 기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다. 질소는 아니에요. 우리 도연이 저번 주에 안 와서 모르는데 질소는 뭐였죠? 보존제. 우리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산소 뭐 이런 거 이산화탄소도 필요하다. 뭐 이산화탄소 없애면 안 돼요 라고 하지만 이산화탄소 없으면 큰일 나요 친구들. 선생님 왜요? 친구들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빵이 되면 선생님 숨 쉬고 이산화탄소 내뱉고 없어지면 좋잖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식물이 광합성하지 못해서 우리도 산소가 모자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필요하다. 자,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네요. 대기 중 이산탄소 농도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 때문이고요. 당연히 이산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온실 효과도 강화되는 거예요. 그죠? 답은 2번. 지구 평균 기온이 대체로 높아지고 있고 지구 온난화를 한다. 자, 지구 온난화에 의한 현상은 육지 면적은 감소하죠. 증가할 리가 없어요. 왜? 뭐가 녹아서? 빙하가 녹아서 그렇지. 자,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적절히 하지 않은 것은 온실기체 배출량을 늘리면 안 되죠. 나머지는 다 하죠. 그래서 그 북극곰이 원래는 사냥을 하면은 다 안 먹는데 적당히 먹고 다른 동물들 먹으라고 적당히 버리고 간대. 근데 이제 북극곰이 요즘은 배가 고프대.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꾸 녹으니까. 그래서 북극곰이 그 먹이를 다 먹는 거야.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는 먹고 저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북극 여우랑 북극에 사는 조그만 동물들이 다 죽는데 지금. 그러니까 걔들은 항상 북극곰이 먹던 걸 남겨서 먹던 애들이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애들이 사냥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만큼 북극곰처럼. 그래서 북극이 먼저 멸종을 먼저 하고 남극은 또 다른 세상이래 완전. 그러니까 북극하고 남극은 약간 환경 자체가 완전 다르대. 그래서 원래 남극이 더 춥잖아. 그 걔들 원래 추웠는데 조금 따셔져서 오히려 환경이 좀 좋대. 생각보다. 근데 북극은 그게 아닌데 자꾸 녹으니까 지금 북극부터 없어질 환경이 제일 높대. 빙하가 계속 녹아가지고. 그럼 이제 물이 이상하게 도는 거지. 북극이 이렇게 막고 있거든. 대부분 이렇게. 그게 뚫리면 물은 어디로 갈까요? 지구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구를 펴고 지구의 끝이 어디야? 이 남극과 북극의 끝이 뭐냐? 모르겠다. 사람들이 모른다. 내가 얘기해줬잖아 그때 그 인스타 영상 보니까 남극 끝에 아예 까맣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렇대 사람들이. 몰라. 우리는 안 가봤으면 모르는데 그 인터넷 영상이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데 남극 끝 해갖고 얼음 덩어리 맞은편에 아주 새까만 뭔가 있는데 그게 바다인지 뭔지 모르는데. 아,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밤일 수도 있고 그 반대편에 밤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남극 끝이 북극이 밤일 수도 있다고. 남극 낮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남극이 여기 있잖아. 근데 이 남극이 끝이 같단 말이야. 그 북극이 밤인 거야. 이 반대쪽이 밤인 거라고.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니까. 자전하니까 여기가 낮이면 밤이잖아. 그 여기서 낮이었는데 끝이잖아 여기가. 밤이랑 붙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그런 게 좋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남극 세종기지가 하면 돼. 싫어요. 남극 세종기지가 하면 돼. 춥잖아요. 춥지. 자, 넘겨보세요. 이제 58쪽 갈게요. 자, 오늘은 포화와 불포화. 이건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이거는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석출량 할 때 기억납니까? 용해도 석출할 때 그것과 내용이 비슷해요. 자, 일정량의 공기가 수증기를 포함하는데 당연히 한계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포화 상태가 되면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얘가 몇 프로까지 되느냐? 얘들아 100%까지 돼요. 100%가 된다면 무슨 일이 생겨? 자 얘들아 공중 목욕탕 가면 천장에 뭐 매달려 있어요? 공중 목욕탕 가본 사람? 공중 목욕탕 안 가 너희? 목욕탕 때밀러 안 가? 아이고 지지들아. 아주 가끔씩 가긴. 가면 천장을 보면 물방울이 항상 맺혀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포화 상태예요. 포화가 100%라는 것은 비가 내리고 있는 환경과 똑같아요. 공기 중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수증기가. 그럼 불포화는 덜 처먹은 거죠. 선생님이 석출할 때도 그때도 얘기했잖아. 햄버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햄버거가 있는데, 우리 신영이가 한 개를 먹어요.
한 개를 먹어요. 그거 포화예요. 네? 현우가 신혁이 걸 반 개 뺏어 먹었어요. 그럼 반밖에 못 쳐먹었으니까 무슨 포화예요? 불포화예요. 그죠? 그래서 신혁이가 빡쳐가지고 현우 햄버거 한 개 더 먹었어요. 이미 반 개 먹었는데 한 개 더 먹었단 말이야. 그 한 개 반이지. 그건 뭐야? 과포화예요. 그랬더니 신혁이 집에 가서 속이 안 좋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으악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 개만큼 뱉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과포화예요. 과포화는 무조건 되면 뭐 해야 돼? 뱉어내야 돼. 그럼 안 뱉어내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뭐야? 그치? 위를 늘리거나 그죠? 위를 늘리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과포화에서 포화로 가려면 온도를 높이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포화 상태의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의 공기 몇 킬로에 1kg. 이게 중요한 거예요.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이다. 그래서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요. 자, 친구들 그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포화 수증기량은 이 어떤 공간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에요. 그죠?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이 공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열도. 그죠? 가열되면 팽창하겠죠. 그죠? 그럼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래 보고. 그래서 포화 상태의 수증기량과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그 가습기가 있잖아요, 친구들. 가습기 보면 뭐 몇 프로 나오죠? 선생님 집 오늘 아까 나올 때 28%였어요. 그럼 100 중에 수증기 입자가 몇 개밖에 없다? 28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건조한 거지. 왜? 보통 40에서 60 사이 맞추라고 그러거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포화 수증기랑 100 중에 현재 얼마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건조한지 습한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름 되면 몇 프로 뜨는 줄 알아? 75%. 쌤, 여름에 가습기 틀면 100% 찍을 수 있어요? 집에 곰팡이 필 수 있어요. 해보세요 한번. 엄마를 화나게 하고 싶다면. 자,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많으면 같으면 포화 상태고요. 실제보다 포화가 많으면 불포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려와 보면 얘들 이 곡선 해석하는 거 볼게요. 지금 이 빨간 곡선 위에 있죠, 친구들. 이 빨간 곡선 위에 점이 A와 B가 있잖아요. 그죠? 얘들은 무슨 상태냐면 포화 상태예요. 무조건 포화 곡선 위에 있으면 포화 상태예요. 그러면 얘들은 보세요. 얘는 25도씨에 몇 그램? 20g이 포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얘는 15도씨에 수증기량 10g이 포화 상태예요. 그죠? 맞죠? 대충. 자, 근데 C는 무슨 상태야? C는 무슨 상태야? 불포화 상태지. 자, 그럼 불포화를 포화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수증기량을 이만큼 더 넣어주거나 똑같은 온도에서 아니면 온도를 뭐 하거나 낮추거나 이거 시험 문제 답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이 포화 수증기를 곡선 아래에 있는 공기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은 기온을 낮추거나 수증기를 공급한다. 보통 이게 서술형 문제긴 한데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래서 보니까 자, 기온은 세로축이 가로점, 실제 수증기는 세로점,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다. 그래서 봤더니 실제 수증기량 같죠? 그럼 얘는 상대 습도가 습도 몇 프로? 100%짜리인 거죠. 그럼 얘는 포화분의 현재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맞죠, 친구들? 그럼 한 53% 정도라고 치면 되겠네요. 50% 넘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얘의 기온을 낮추거나 이만큼 9.4g만큼 수증기를 더 넣어주면 이 점 C가 뭐가 된다고요? 포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응결이란 뭐냐? 우리 컵에 물 맺히죠? 맞죠, 친구들? 얼음물 같은 거 놔두면 컵에 물 맺히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현상으로 공기가 냉각돼요.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로 얘가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당연히 이슬점이 높고 공기가 냉각되어 이슬점보다 낮으면 물이 방출되기 시작해요. 맞아, 이 석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약하고 한번 볼게요. A라는 불포화 공기가 있었어요. 얘를 온도를 한 10도 낮췄더니 포화 곡선 위에 올라왔죠? 얘를 이 공기에 무슨 점이란다고? 이슬점이요. 얘가 포화 상태를 만들어준 온도를 뭘 한다고요? 이슬점이란다고요. 그랬는데 신혁이가 모르고 온도를 낮추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더니 10도 또 떨어졌단 말이야. 그랬더니 걔는 그때 얼마밖에 못 하는데 7.6밖에 못 담는단 말이야. 이 온도에서.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얼마야? 14.7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만큼? 7.1g만큼 뭐 해내야 된다고? 왜?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 이걸 뭐 쓰냐? 응결량이라 한다고요. 됐죠? 왜냐면 우리가 석출을 해봤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자 당연히 얘들아 요 옆에 거 보면 당연히 이거 덮으면 얘들아 물높이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얘는 그대로겠지 거의. 왜? 얘는 다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 얘는 다시 떨어질 거거든 이렇게. 이거를 고2 화학 시간에 뭐라 하냐면 동적 평형이라 그래요. 고2 때 나와요 이게. 우리는 지금 그냥 날아간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되면 이게 어느 상태가 되면 뭐 평형이 이런 것도 해요. 뭐 물방울 언제 되면 떨어지나, 물방울 떨어지는 속도와 증발하는 속도 중에 누가 더 빠르나, 뭐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배워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교육과정 안 만들었어요. 내가 교육과정 만들었으면 이런 재미없는 과학 같은 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헤어드라이기로 물을 가열했어요. 그럼 증발이 일어나 플라스크와 내부가 맑아졌다가 다시 찬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뿌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 샤워하고 탁 문 열면 뭔가 뿌얘지죠? 맞죠? 잘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찬물로 식히면 그렇고 뭐 김설인 안경, 풀립, 차가운 캔에 맺힌 물방울 이런 건 응결이다. 됐죠?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열심히 할게. 하자. 자, 대기 중의 수증기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자, 일정 양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친구들?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 안 됐어요. 그죠? 포함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진댔어요. X. 이슬점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할 거고요. 기온이 높아도 이슬점이 높아지냐? 아니에요. 얘는 포화 수증기 증가하는 거 아니죠. 자, 친구들 잘 보세요. 3번 포화 수증기량은 무조건 온도에만 비례하고요. 이슬점은 수증기의 양에만 비례해요. 기온이 높다고 해서 이슬점이 높은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도 높은 거죠. 그죠? 관계가 있으니까.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은 같아요. 왜? 이슬점이 무슨 상태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B에 대해서 쓰래. B 보니까 온도 몇 도? 온도 30도예요. 실제 수증기량 얼마? 22요. 그죠? 포화 수증기량은 이때 포화 수증기량은 쌤이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들아? 온도요. 온도. 그럼 30도일 때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 27.1이요. 그럼 얘가 포화되려면 온도를 5도 낮춰야겠네요. 이슬점 몇 도? 25도.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이 제일 적은 공기. 자, 친구들 그리고 얘는 곡선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진 정도를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럼 누가 제일 우선 멀어? D지. 얘가 제일 건조한 공기야. 건조한 공기기는. 그 다음은 B야. 알겠지? C가 아니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제일 많은 거. 포화 수증기량이 제일 많은 거. 포화 수증기가 제일 많은 거. 제일 온도가 높은 얘예요. B요. 온도가 높은 애. 왜? 포화 수증기량 선생님 아까 온도를 했잖아. 계속. 그지? 헷갈리면 안 돼. 포화 상태는 A고 불포화 B, C, D 이슬점이 제일 낮은 것도 D죠. D는 몇 도에서? 10도에서. C는 몇 도에서? 20도에서. B는 몇 도에서? 25도에서요. 됐죠? 그 다음에 기온을 30도에서 25도로 낮추거나, 그죠? 얘를 30도에서 25도로 낮추거나 수증기를 7.1g 더 넣거나 그래야 포화된다. 그래서 얘를 15도로 냉각하려면 현재 지금 20있죠? 그 다음 15도일 때 몇 g이라고? 10.6g이요. 그래서 9.4g 더 석출된다. 됐죠? 자, 그러면 상대 습도가 나와요. 그야말로 습도예요, 습도. 친구들. 뭐야? 현재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20분의 10.6이 53%라 그러죠. 맞죠? 현재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 플러스 곱하기 100. 소수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반올림 하라고 할 거예요, 학교에서. 그럴 거고. 당연히 기온이 일정할 때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습도가 높아지고요. 수증기량이 같을 때는 더워지거나 건조해지면 이렇게 습도가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러고 나면 이 그래프를 외워줘야 돼요, 친구들. 자, 기온은 왜 2시에서 3시에 가장 높을까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워요. 남중고도. 오 맞아요. 남중고도요. 와 씨, 오늘 수업의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남중고도. 태양이 12시가 되면 남쪽 중앙에 가장 높이 떠요. 그죠? 남중고도. 그렇지만 태양 에너지가 땅에 도달하는 데까지 2시간 걸리기 때문에 2시에 제일 높아요. 온도가. 그럼 온도가 제일 높으면 건조해 습해? 건조해져요. 그래서 습도는 낮아져요. 그럼 언제 습도가 제일 높을까? 언제 제일 추워? 엄청 유명한 사람이 그러잖아. 언제가 인생이 가장 이게 암흑기야. 뭐라 그래 사람들이? 해 뜨기 직전. 언제야 그게? 새벽에가 제일 추워요.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춥고 어둡다 그래 사람들이. 그런 문학 표현이 있어. 5시, 6시. 어? 태어나기 전이 제일 힘든 거예요. 태어나기 전이 제일 편한 거지. 아, 항상 애를 키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아직 편하다. 걷기 전이 편하다. 걸으면 뛰기 전이 편하다. 그러고 난 뭐라 그래? 사춘기가 되기 전에 편하다. 그냥 계속 불편한 거 아니에요? 계속 힘들지. 그냥 계속 힘든 거지. 애를 하나 키우는 건 그냥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한 거야. 일어나면 똥기저귀 갈아야 돼. 태어나면 또 걸어다니고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막 그래. 니도 사춘기잖아. 엄마 싫지? 엄마 미워 이렇게 해봐라. 엄마 싫으면 약간 좀 문제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애들 있어. 사춘기라서 뭘 하냐면 선생님이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면 엄마가 너무 질린대. 그 내가 왜 질리냐고 그래서 왜 질리냐고 물어봤거든. 우리 학원에 아니야 내가 가서 내가 뭐 왜 질리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알아서 하라 해놓고 계속 잔소리해서. 그건 좀 그렇긴 하다. 근데 그게 엄마가 싫어서요. 그래도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잔소리를 이렇게 똑같은 잔소리 많이 하면 뭔가 엄마가 그건 엄마가 질린 게 아니라 잔소리가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잔소리를 하는 엄마가 질리는 거지. 안 하면 되잖아. 정상태로.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 해놓고 왜 자꾸 똑같은 잔소리를 하냐는 거야. 그럼 알아서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를 한대. 너는 부모님이 이해를 못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네가 똑바로 안 하겠지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래서 그럼 알아서 하라고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 전제 조건이 알아서 하라 해놓고 왜 자기의 사사건건에 디테일하게 잔소리를 하냐.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러냐는 거야. 그런 거지. 인간을 하나 키우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다음에 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친구들 얘네들이 크로스인데 이슬점만 거의 일정해요. 왜? 이슬점은 하루 동안 공기에 포함된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신이 아닌 이상 갑자기 여기다 막 분무기에 물을 뿌린다고 해서 여기에 비가 내릴 수 없어요. 왜? 계속해서 뭐가 불고? 바람이 불고 태양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습도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뭐야? 습도를 움직일 수 있는 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엄청난 구름이 몰려오는 거야. 날씨의 변화, 대기압, 뭐 고기압, 저기압 간의 충돌,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친구들 문제 풀어보세요. 오늘 문제 풀고 이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숙제는 없어요. 다음 시간에 구름 할 거기 때문에 빨리 그거 사야 돼. 가만묘기 구름 실험. 다음 주 월요일날 실험할 거예요. 도현이 알겠죠? 다음 주 월요일?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화요일이죠? 목요일날 실험할 거예요. 목요일날 오면 실험할게요. 다음 주 목요일이요? 아니요? 오늘 아니 오늘 화요일 아니야? 다음 주 목요일. 근데 문제가 있어. 이게 쿠팡이 없으면 목요일을 못 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해야 돼. 택배가 와야 되잖아. 쌤 쿠팡 아직 쓰세요? 나 그냥 써. 그 뭐라고? 쿠팡에도 있는데 쿠팡은 그거 아니야. 로켓 배송이 아니야. 그럼 뭐 다음 주에 해야지 뭐. 다음 주에도 안 했겠죠. 다음 주 오겠지 설마. 이런 것도 쿠팡이 없대잖아. 구름 실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길래 선생님이 사실 좀 반성했다. 나중에 시행이 하면 선생님 싫어하겠구나. 잔소리 한다고. 여자애들 특히 엄마가 굉장히 싫어하는 날이 와요. 엄마가 너무 싫은 날이 와요. 진짜? 친구가 좋고. 그래. 너무 슬프다 근데. 내가 그렇게 쇠가 빠지게 잘해줬는데. 부모님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치. 얘는 애들만큼 생각이 있는 거고 부모님 따라 생각이 있는 거고. 애들이 사춘기 오면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절충이 안 되니까. 사춘기 지나가면 편하대요. 사춘기 지나가면서 편한 거 같잖아. 근데 봐봐라. 이제 아들이 장가 간다 그런다. 그럼 장가 가면 뭐 해줘야 돼? 보통 집 해주고 이래야 되지. 정신적으로 힘들진 않잖아요.
정신적으로 힘들지. 돈 뜯게 나가잖아. 1억 5천, 2억짜리 아파트 대출 내가지고, 그러니까 4억짜리 아파트도 2억은 해주고 2억은 대출 받아서 하더라도 힘들지. 아무튼. 그냥 평생 자식 키우는 거야. 평생 힘들다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키우는 돈 아끼면 우주여행 갈 수 있다고 그러던데. 쌤 비추예요. 뭐가? 나는 아니야. 근데 선생님은 시은이 너무 좋아해. 선생님 딸 너무 좋아하고 귀엽거든. 근데 왜 애를 낳아야 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 부부가 있잖아.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오래 오래 살면 예를 들어서 애 아니고서는 애 얘기 아니고서 서로 공통 관심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 애가 있어야 좀 덜 싸우고 애가 있어야 애가 있어야 덜 싸운다고요. 애 앞에서 싸우면 좀 부끄럽잖아 사실. 애가 문제가 돼서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치. 그래도 이제 요즘 부모들은 대부분 애 앞에서 안 싸우려고 노력하지. 하도 금쪽이 나오는 바람에. 애 마음에 상처받는다고. 보통 그래. 옛날 그런 거 어딨노? 선생님도 엄마 아빠 다 선생님 앞에서 싸우고 그랬다. 아니, 그런 부모가 되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이제 노력하는 거지. 대부분 다들. 근데 그만큼 애들이 건방지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고 생각이 없어지긴 하는데. 근데 요즘 진짜 영어를 중1 다 돼가는데 와가지고 알파벳부터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또 반대로 영유를 진짜 많이 다니는데. 어떠냐면 영유를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녀서 일본에는 영어 잘하라고. 영유 그러니까 영유 다니는 애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래. 어릴 때 영어를 잘해. 분명히 잘해. 또래보다 훨씬 잘해. 뭐 문장도 읽고 잘하거든. 그래서 한글을 못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는 한국어잖아. 한국어를 이해를 참 못해. 근데 영유를 나왔다는 애들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경우를 잘 없어. 그냥 원어민하고 우리 시연이 영유 안 다녀도 맨날 하는 말, 그 선생님 딸이 토요일마다 홈플러스 문화센터 다니거든. 그거 한 1년 다녔거든. 그 이제 원어민이 막 놀아주고 장난감 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도 저번 주에 뭐랬냐면 선생님 딸한테 외국인이 그때 하와이요 이랬대. 하와이요 이랬는데 선생님 딸이 I'm fine. This day wonderful 이랬다는 거야. 할 수 있어 그거.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대충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어. 이 대한민국 그 교육이 잘못됐어요. 영유 싼 게 100만 원 한 달에. 비싼 데 200만 원. 서울에는 300만 원. 말이 안 돼요. 굳이. 근데 거기서 뭐하냐 골프도 하고 승마도 타고 완전 넘사래. 골프를 해요? 그 서울에는 골프도 하고 승마도 한대. 기종이 발레도.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귀족들만 다니는 유치원이야. 진짜로 막말로 진짜 돈 있고. 그래서 영유 가려면 있잖아. 울산에도 영유 가려면 있잖아. 엄마 아빠 직업 연봉 집 주소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에 살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그 이하 스콜라라고 있거든. 옥동 이제 옮겨왔거든. 옥동으로. 거기는 엄마 아빠가 사자로 안 끝나면 안 받아준대. 약사, 의사, 검사, 변호사, 판사 아니면 웬만하면 못 다닌대. 장난 아니지? 아이씨. 근데 그니까 그 돈 아끼면 쌤 봤거든. 어떤 애 2명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영유가 다니고 해서 들어간 돈 계산한 거 봤대. 4억이래 4억. 솔직히 그 돈 아끼는 게 낫지 않아? 서울에서 4억. 영유 가는 4억.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봐봐 엄마가 왜 애한테 잔소리 하겠어. 내가 너를 4억 들여서 키웠는데 4억 원의 가치를 해 못해. 너 못하니까 잔소리 하네. 그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얘들아 너희도 인생이 참 피곤하겠지만 거기 사는 애들에 비하면 있어요. 그죠 친구들? 맞죠? 이거 계산하면 되고 실제 수증기랑 포화 수증기랑이 같은 공기는 누구냐면 B예요. B. 실제랑 포화가 같으려면 포화 상태여야 되고 상대 습도가 100인 것도 B여야 되고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같은 것도 B여야 돼요. 이거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 누가 제일 높아요? BAC에 선생님 요렇게 끊는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BAC고 기온이 25도이고 이슬점이 5도인 공기 25도일 때 20인데 5도일 때 5.4예요. 그죠 친구들? 그럼 한 27% 정도 되더라. 자, 밀폐된 방 안에 난방한대요.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증가하죠. 그럼 습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져요.
자, 얘가 상대습도, 얘가 기온, 얘가 있을 점이요. 맑은 날은 2, 3시에 가장 높죠. 땡. 기온이 제일 낮고 2, 3시에 가장 높아. 맞아요. 기온이 높으면 상대습도는 낮아지고 맑은 날 있을 점의 변화가 없는 까닭은 수증기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